네, 다음은 이제 의사표시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6번 진이 하는 의사표시, 허위표시를 혼자 했다. 그래서 원칙 효력이 있다. 유효. 상대방의 R 또는 R이면 뭐예요? 무효. 그래서 유효가 되려면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었다.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 선의 또한 뭐까지? 무과실까지 끌고 와야지 효력이 있겠죠. 그럼 이제 107조 이 조문 타고서 무효 타고 들어가는 것하고 유효 타고 들어가는 내용이 다르겠죠. 그죠? 그럼 언제 유효가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몰랐다. 선의 또한 뭐다? 무과실이다. 이렇게 가죠. 언제 무효가 됩니까? 알았다. 고친 겁니다. 악의 또는 뭐다? 유과실. 보통은 이제 과실이라고 쓰죠. 이렇게. 그럼 선의인데 유과실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선의인데 유과실이면 자 어딜까요? 2번일까요? 4번일까요? 응? 몇 번? 2번이죠. 악이 걸리면 당연히 2번이고 악의가 아닐지라도 선의랄지라도 어디 걸리면 뭐다? 2번 무효죠. 그러면 조문에서 원칙은 효력이 있다 이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들어가면 병은 어떻게 병은 선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악이 있을 때 다 보호 받으면 못 받아요. 받죠? 승계 취득. 무슨 취득? 일명 방패. 앞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보호 받으면 뒷사람은 뭐 한다? 묻어가기. 조문 구조. 그러면 악이 타고 이것 타고 들어가면 누구는 보호를 받고 선의는 보호를 받고 악의는 보호를 못 해주겠지. 그죠? 누구만 보호받아요? 선의만 보호받습니다. 이때 선의, 유과실, 무과실 물을까 안 물을까? 그냥 뭐만 있으면 돼. 지금 조문 그대로 예식한 거예요. 몇 조? 107조.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R 또는 R이면 효력이 없다. 전항의 무효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전항이 유효가 될 때는 해석상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보호될 것이다. 조문 구조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몇 조? 107조. 네, 이제 거기서 107조의 진의 뜻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표의자 뭐일 뿐 생각일 뿐. 그게 이제 비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했죠. 질문할게요. 진의가 있어요? 진의가 없어요? 응? 진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진의가 있다 이야기죠. 이때는 강박 가지고 놀아야 되지 107조 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12년 전 강박당해서 증여했다. 몇 년 전? 12년. 지금 상태에서 110조 강박 취소 소송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유는? 10년 지나버렸으니까 지금 4번이니까 퍼펙트이니까 못 건드리잖아. 그러니까 머리 써가지고 그 당시 뭐 했다? 강박당해서 증여했으니까 그 당시 진정으로 줄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뭐다? 진이 아닌 증여. 그걸 네가 R 또는 R이니까 무효다. 그럼 12년 전 R 또는 R 무효다 그러면 지금도 무효란 얘기 아니야?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노리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뭐라 그런다? 강박당해서 증여했으면 몇 조 문제지? 110조 강박 취소 적용 문제지. 몇 조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의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뭐다? 거기 뺏긴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최선 판단해서 준다고 했으면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몇 조 적용 문제가 아니고 107조 무효 적용 문제가 아니고 뭐다?
110조 취소 적용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2번에 공법행위는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2번을 어떻게 표시할까? 에? 민법은 공법 아니고 사법. 사법은 빵. 그러니까 민법은 공법행위 적용하지 말고 사법행위 적용하고, 사법행위 중에서도 총칙은 특히 어디라? 재산법, 재산행위에 적용하지. 어디? 가족행위에 적용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공법행위 적용 없고, 사법행위 중 가족행위 적용이 없다.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3번 갑니다. 대리인, 대리권, 남용 나왔죠? 대리권, 남용은 뭐 기억나요? 대리권, 남용이 나왔어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삥땅. 삥땅.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으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은 있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안 건네주고 지가 삥땅 쳤다는 얘기예요. 그 삥땅을 이제 풀어드리면 형식적 현명했으나 실질은 자신 이익 도모하는 게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마스크를 벗어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대리권은 뭐다? 유권 대리야, 유권 대리. 원래가 유효하다고요. 중도금 을이 삥땅 쳤지 병이 삥땅 친 게 아니잖아요. 삥땅 치거나 말거나 뭐예요? 병은 또 다시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상대방이 그자가 삥땅 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이때 107조 1항 단서를 빌려다 쓴다 이런 얘기예요. 대리권 남용, 무권 대리 아닙니다. 무슨 대리? 유권 대리. 원칙 유효합니다. 됐어요? 단 그 삥땅 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 또는 알이면 뭐다? 무효.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한다는 거. 자, 우측에 통정 갑니다. 통정, 불법 원인 급여 이달이다. 그럼 108조 1항은 짜고 했을 때는 무효지. 표의자 보호, 상대방 보호. 통정, 매매는 무효죠. 등기 넘겨줬네?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표의자, 상대방? 표의자 보호하는 거지. 짜고 했으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허위 표시를 이미 알고서 서로 짜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보호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보호하는 게 아니고 표의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는. 그러니까 무효등기니까 갑이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청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야?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에서 돌려받을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세월 지내다 보니까 먹고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먹고 튀면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08조는 조문 구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당사자 무조건 뭐다? 무효지 뭐. 그럼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표의자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슬그머니 이거 뭐 해놓고 에? 선이한테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기는 보호를 안 해주죠? 누구만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옛날에 박스를 크게 해가지고 무조건 얘한테 유리하게 뭐하라? 해석하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알고 있는 건 문제 풀다 보면 정답이 아니야. 전부 다 이상한 게 정답이야. 그게 돼 있어. 보통 요즘 문제 푸는 게. 그러니까 선의는 추정되는 거 맞아요? 추정되면 뭐요?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무효 주장하는 누가 갑. 다음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있으면 되지. 선의 뭐 물을 필요 없어. 과실, 유무 물을 필요가 없네. 그죠? 그 다음에 선의, 병, 악의 정이 나왔다. 보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못 받아요? 받죠. 이건 뭐다? 방패. 바깥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안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무효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보통은 정답은 보통 이 안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통정 나오면. 근데 요즘 이제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가, 불, 병, 정까지 나왔을 때 뭐까지 나왔다? 보통은 정까지 나왔으면 문제 풀지 말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통정이죠. 뭐 했다고? 그럼 통정 있으면 출발이 어디에요 이거는? 2번 아닙니까? 그죠? 이건 당사자끼리 얘기고. 근데 의리 병한테 팔죠? 자, 선의로 갑니다. 선인데 정이 악이야.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 받죠? 이게 승계치등 뭐다? 방패. 이제 거꾸로 들어갑니다. 여기 악의가 나와. 뭐가 나온다고? 이게 선의가 나와. 선의 보호 받을까 못 받을까? 이유는 먹튀. 결국 갑하고 정의 문제로 남는 거죠. 갑을 보아야 될까? 정을 보아야 될까? 통정 일으킨 원흉 아니야 원흉. 얘는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딱 놓고서 결론을 말씀드릴게. 통정 문제를 푸는데 뭐 푸는데? 통정, 갑을, 병, 정까지 나왔으면 정이 정답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기. 아니 머리 자꾸 굴리지 말고 이제는 그냥 정리해버려. 알면 아는 대로 가는데 모를 때는 어차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갑을, 병, 정이 나왔다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다? 정이 정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인데 얘가 악이다 이렇게 내요? 얘가 선이다 이렇게 내요? 아니야. 분명히 얘기. 그러니까 정은 뭐 묻지 않고 무조건 보호 받아 안 받아? 머리에서 정리 어떻게 한다고? 통정 나면 어떻게 한다고? 갑을, 병, 정 나왔으면 모를 때는 뭐다? 그러니까 5개 지문 중에서 왜 꼭 1번부터 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안에 혹시 정이라는 뭐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눈에 안 들어오나 이제? 대충 보면 딱 정 있을 거 아니야. 왜 꼭 문제를 꼭 1, 2 이렇게 꼭 읽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지문이 엄청 긴 거 있거나 짧은 거 있으면 뭐야? 튀는 거부터 읽어보란 말이에요. 기출 문제 보면요. 지문들이 엄청 길어. 뭐 길어? 뭐 이렇게 길어. 근데 혼자 여기서 이렇게 3자 하나 들어가 있어. 제 3자 있잖아요. 3자. 그러면 이거 한글로 3자는 안 쓸 거 아니야? 이거 딱 들어가 있어. 그럼 걔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 여기 있다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꼭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딱 봐서 이렇게 이런 게 독특한 게 있으면 그것부터 읽으란 얘기예요. 시간을 절약하면 65번부터 80번까지 여기만 읽을 수 있으면 합격할 확률이 거의 굉장히 많이 넘는 거야. 대부분 여기를 못 읽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잘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통정 나오면 뭐라고요? 갑을, 병, 정까지 나서 뭐하다? 정 가서 보세요. 그럼 보통 정답이 많아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안 통해. 모의고사는 다 막 뒤집어 놓고 막 정신이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문도 엄청 많아요. 괜히 뭐 사가지고 괜히 그거 갖고 막 눈물 흘리지 마시고 있는 거라도 잘 하세요. 자, 그거 통정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선의 제3자 C 있죠. C.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 있죠. 제3자를 수익자라 하죠. 이 자는 그 계약 후 나타난 자가 아니죠. 그 계약 안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자, 3번이 아까 했던 거 방패죠. 응? 선의의 병, 악의의 정. 뒤집어서
악의의 병, 선의의 정. 보호 받아 못 받아? 받지? 어쨌든 정은 뭐야 무조건? 보호를 받구나 기억하시고. 착오가 나왔습니다. 착오는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 취소를 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해서 2번 만든 다음에 제3자가 선이면 걔한테 가서 뭐 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악의일 때만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고 가볼까요? 네, 차고에서는 뭐 다 저가지만 거기 6번 꼭 좀 기억하세요. 중도금 미지급 체불로 인해서 저쪽에서 유효를 전제로 해서 해지가 들어왔을 때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이 올 거예요. 손해배상 해주고 싶을까 안 해주고 싶을까? 안 해주고 싶겠지. 이때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가서 부당이득 돌려받을 실익이 있겠죠.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판례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사기 강박 들어가서는 우측에 4번 체킹. 네, 110조 강박은 출발이 취소죠. 불확정 위에서 출발하죠. 근데 판례가 그 4번을 의사결정 완전히 박탈됐다 했을 때는 뭐다? 무효. 출발을 뭐로 본다? 2번에서 봅니다. 이걸 보통 절대 강박. 그러니까 조문 강박은 출발이 몇 번인데 3번. 그러면 절대 강박은 12년 전 절대 강박은 지금도 무효지. 12년 전 조문 강박은 4번 돼 있겠네. 그죠? 그래서 구별실이 거기 있는 겁니다. 4번은 판례고. 그 다음에 5번에 A 체킹하시고 대리인 기망은 제3자 사경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대리인 사기치면요 110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1항을 적용해요. 대리인 사기치면 몇 조 적용하지 않고 110조 2항 적용하지 않고 1항을 적용해버려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110조 2항의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 그래서 대리인 사기는 뭐다? 무조건 취소. 나중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관계없이 무조건 뭐한다? 취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110조 1항에 도달이란 말 있죠. 그죠? 그럼 거기 2번에 B 있죠. 격지자 계약에 있어서 승낙 의사표시는 뭐다? 발신.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낙 아닌 격지자는 전부 다 도달. 승낙 아닌 격지자 도달. 그러면 청약은 격지자가 무슨 주일까? 청약, 대화자 도달, 격지자 도달이죠. 그러니까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 그러면 여러분들 추인, 격지자는 무슨 주의? 승낙 아니잖아요. 조심하시고요. 자, 문제 가봅시다. 문제 8번 가보겠습니다. 네, 문제 8번은 정답이 1번. 공무원 사직은 공법행위 따라서 민법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또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9번 가셔서 문제 9번은 정답이 4번. 가장 매매기에서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 아까 10가지 했었잖아요. 통정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10번은 정답이 1번.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
효력을 부인한 자는 표의자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응? 표의자는 따당땅 내 2번 만들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력 부인한 자는 표의자죠? 중단 과실은 상대방이 부담하죠. 중요 부분은 누가? 표의자. 잘 생각하세요.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가서는 11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4번. 동계착오는 어떻게 합니까? 표시, 충분, 합의, 분류. 무슨 착오는? 동기착오는 표시, 충분, 합의, 분류. 이 동기착오의 가장 대표가 법령상 제한. 무슨 제한을 모르고? 네,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 판례 태도는 무슨 착오다? 동기착오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동기를 보통 표시를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 말은 뭐다? 착오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이므로 보통 이 동기를 뭐 하지 않으므로 동기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계속 연결하셔야 돼요. 이때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요? 퍼펙트 유효로 보고요. 쭉쭉 내려가서 매도인의 무슨 책임? 예? 담보 책임 문제로 연결하지요. 담보 책임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죠. 무슨 하자가 있고 물건이 나오죠. 담보 책임은 유상 무상의 실익이에요. 쌍무 편무의 실익이요. 응? 연습생 전전 양약 효력이 생긴다.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죠. 쌍무 편무 나오지. 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못하는 게 뭐죠? 채무 불이행. 채무를 다 이행하는 걸 뭐라 그러죠? 출출. 출출이 뭐죠? 유상무상. 그럼 매수인은 돈을 다 출연했는데 매도인도 권리하고 물건이 오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다 완벽히 줬는데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 돈 다 준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담보 책임? 물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쌍무 편무가 아니고 뭐다? 유상 무상의 구별 실익이야. 증여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증여. 뭐 공짜로 줬으면 알아서 고쳐 써야 되지. 공짜로 줬더니만 담보 책임 모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유상 무상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담보 책임의 법령상 제한은 무슨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다? 그때 떠오르는 게 뭐 있었어요? 옆에 무슨 부적? 면적 부적은 네? 안 쓸 거예요. 면적 부적은 뭐다?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2번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로도 들어가지 않죠. 면적 부적은 일부 불능이야. 무슨 불능?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는 2번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이고 일부 불능일 때는 4번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 유효로 보고 권리하자 물건하자. 면적 부적은 뭐가 아니고 물건 아니고 권리하자.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겠지. 그죠? 모르고 샀을 때 하겠죠. 거기까지 연결해 주세요. 다음 12번은 자 1번은 뭐가 잘못됐을까? 표의자가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죠. 그럼 선의 또한 무과실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해야지 논리가 맞겠죠. 다음 사기엔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대표가 누구예요? 상속인 DNA가 같잖아요.
후에 나타난 건 맞지만 뉴가 아니고 뭐요? 동일하기 때문에 선이 제3조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죠. 3번 제3자 기망행위로 신은 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했다.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X. 판례는 착오 취소의 문제로 갑니다. 3번 좀 깊은 판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3자 취소 적용이 좋을까? 착오 취소가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3자 사기로 보게 되면 표의자가 제3자 사기했다는 사실을 또 알았거나 또는 뭐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또 입증해야 되잖아.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착오가 가면 뭐만 입증하면 돼요? 중요 부분 입증만 하게 되면 다른 건 입증할 책임이 없잖아. 그래서 판례는 어디로 가지 않고 110조 2항 사기 문제로 가지 않고 109조 착오로 간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네 번째, 교환계약에서 그가 소유한 목적물 시가를 허위로 알렸다 해서 사기가 될까요?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허위로 하겠죠. 사기로 보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갑의 대리인 을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이 바로 뭐예요? 대리인 사기. 을하고 갑은 동일시하기 때문에 갑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잘 기억해 두세요. 13번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일단 정답은 3번.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게 되면 원칙 유효는 적용하지요. 예외 무효는 적용하지 않죠. 언제나 유효. 적용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단 언제나 뭐하다? 유효. 니는 증여 빼먹고 매매 형식을 빌려서 계약한 경우 있죠. 이때 증여도 무효고 하면 틀리죠. 증여는 뭐다? 유효. 매매는 무효. 그러면 등기는 유효 등기, 실체 관계 부합함으로. 그러면 그 등기 믿고 들어간 제3자는 악이야. 취득할까 못할까? 하죠. 방패. 그래서 요거 니은 나올 때마다 나온 얘기가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 제3자, 악의까지 얘기한 적이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 디귿. 대리인 사기죠. 매도인의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이 매수인 병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매도인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매수인 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방문이 뭐라고 써요? 대리인 사기. 맨 꼭대기 5번이나 같은 거지 뭐.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근데 거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뭐요? 효력이 뭐한다? 생깁니다. 도달됐으면 저쪽이 거절하더라도 뭐요? 효력이 생깁니다. 미음이 뭐요? 격지자 승낙은 무슨 지? 이게 맨날 승격발 할 때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낙 아닌 격지자는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 자, 대리 들어갑니다. 대리할 때는 뭐 기억해야 될까요? 대리는 그림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갑의 대리인 을께서 누구의 재산권? 갑의 재산권 이전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은 역시 마찬가지 뭐 주기로 대금 주기로 약정하면 이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가 들어가죠. 그럼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누구끼리 가요? 응? 갑하고 병의 문제죠. 그 이유는 여기 본인 이름을 뭐 했기 때문에, 네? 본인 갑 이름을 뭐 했기 때문에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 이걸 뭐라 한다? 나타날 현자 명. 효과가 어디로 가요? 갑하고 병. 그럼 효력이 생긴다. 여기다 원치면 되죠. 네? 보통은 이게 정상이죠. 이게 뭐에 관한 얘기고, 여기 갈 때가 이게 대리권, 수요가 되죠. 을이 병한 것이 뭐예요? 대리 뭐예요? 이게 대리 뭐예요? 이게 대리. 효과 이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상. 그럼 출발이 어디일까? 무슨 대리? 유권 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정상적인 것은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리 들어가시면 1번 지문 체킹, 중도금, 잔금. 자, 거기 보시면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았다고 돼 있죠. 포괄적으로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당연히 있겠지. 앞에 포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2번 발표하시고. 본인 대리에서 매매계약 체결한 대리인은 매매계약 해지할 권한은 없다. 해지에 관한 상대방 의사표시 수령할 권한도 없다. 해제란 단어는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달라는 효력이 있죠. 주세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채무 서로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안 하면 뭐에 이때 쓰는 단어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자, 이행하지 못하는 두 가지 대표가 뭐예요? 이행 지체, 이행 여지가 없는 게 이행 불능. 여기는 한번 기회 줘야 되겠지. 최고. 이쪽은 뭐 할 필요가 없고. 짧은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짧게 정했어. 최고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그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네? 법정, 해제, 원위치, 원상, 회복. 그 다음 무슨 배상?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다. 을은 가서 뭐만 하면 돼. 약정 하면 된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권은 없어. 그러면 이건 있을까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사기치면, 병이 을을 사기치면, 누구 치면 사기 판단 여부는 을 기준, 갑 기준. 약정 기준은 얘일 거 아니에요. 사기 판단 기준은 누구지만 을. 취소는 누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 보고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병이 갑을 기망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갑을 기망했어요. 이 약정에 문제 있어요? 그럼 몇 번이요?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다음, 병이 을을 기망했어요. 아니, 을이 병을 기망했어요. 누구 기망했다고요? 갑이 이 기망을 알았다, 몰랐다, 악이, 그거 관계없어. 그래서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이니까 무조건 뭐하다? 취소. 또 기망이 또 어떻게 될까요? 갑이 얘 기망했어. 이것도 뭐예요? 얘가 이 사실을 관계없으면 무조건 취소란 얘기. 그러면 네 가지가 나왔는데, 네? 네 가지 나왔잖아 지금. 병이 갑 기망, 퍼펙트 유효, 취소 못하고. 병이 을 기망, 취소는 을 못하고 누가 하고? 갑이 하고. 을이 병 기망,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취소. 갑이 병 기망해도 무조건 취소죠.
그러면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대리인 사기밖에 안 나왔어요. 무슨 사기? 그거라도 잘 기억하라고. 대리인 사기는 뭐다? 무조건 뭐 한다? 취소. 그러니까 해제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시험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중도금 잔금을 쳤는데 얘가 삥땅을 쳤어. 뭐 쳤다고? 삥땅 쳐가지고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에? 그럼 이쪽에서 해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하는 거지. 자, 원상 회복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삥땅 친 을일까요? 갑일까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건 마치고 또 원상 회복은 또 틀리고 쪼개지 말라고. 이게 한 세트잖아. 무슨 세트? 한 세트. 그래서 해제권은 대리인은 없습니다. 단 포괄적 수권을 받아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런 말이 없는 이상은 취소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갑. 2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미 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 있죠. 그 AB 있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있어요. 원수. 뭐라고요? 원인된 법률 관계 끝내거나 원인된 법률 관계 그대로 두고 수권 행위만 처리하죠. 이 두 가지는 어디에는 없고 법정 대리는 없고 어디에만 있다? 임의 대리에만 있다는 것. 그 다음에 7번 체킹. 의사 능력 없는 대리 행위는 무효죠. 그러나 행위 능력 없는 대리 행위는 유효.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미피피 제한 능력자, 두 번째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 있으나 그 옆에 정신줄은 있을 것. 그러니까 미피피가 뭐가 될 수는 있으나 대리인 될 수 있으나 적어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4번 옳은 지문은 5번. 대리권 남용을 그대로 갖다 얹혀 놓은 겁니다. 자, 1번은 뭐가 잘못되어 있다? 계약 체결 대리권 있는 대리인은 가서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들어가서 해지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2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삥탕 치면 5번으로 간다.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은 누구? 힘들면요, 궁박할 때 비읍하고 본인할 때 비읍으로 연결하세요. 궁박, 본인. 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균형 판정 시기는 법률행위 시일까요? 이행기일까요? 그것도 비읍, 불. 법률 행위 비읍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됐고요. 네 번째, 대리인은 의사 능력점을 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무슨 능력은 없어도, 행위 능력은 없어도. 자, 15번 갑니다. A는 B의 대리로서 C서의 부동산 체결했다.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 자, A가 무슨 자? 행위 무능력자. 같은 말이 제한 능력자죠. 그죠? 이때 본인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미피피 정리하세요. 몽땅 정리할게. 미피피, 첫 번째 미피피가 법대 동의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미피피가 누구 동의 없이? 미피피가 제한 능력자여 의사
무능력자입니까? 미피피가 누구 동의 없이 법대 동의 없이 가서 자신의 뭘 갖다가 자신의 물건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발이 어디서 가요? 뭐라고요? 4번이라니 정신 차리고 3번이지. 뭐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능력 없을 때 쓰는 얘기고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가면 무슨 자격 들어가면 그럼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 들어가면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 대리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권 대리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대리? 어디서 출발해요? 4번. 그러니까 지금 본인 갑이 있고 대리인 을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얘가 18세 미성년자면 그 옆에 A라는 법정 대리인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을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계약은 뭐 하다고요? 이 계약 자체는 뭐 하다고? 퍼펙트 뭐 하다? 여기 고정 잡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때 갑이 와서 누가 와서 갑이 와서 취소란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자, 을 자신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법은 오지랖 떨면 안 된다고.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한번 고정되면 끝이야. 불성립이면 끝난 거지. 3번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4번이면 끝난 거지.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뭐 할 수 없고 갑 취소할 수 없고 을 자신 몇 번이니까 뭐 할 수 없고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서 또 법대가 나타나서 내 동의 없이 계약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그럼 마지막 물을게요. 그러면 병은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묻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백선도 거기 맞춰서 정리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지문 가지고 와서 지금 머리 어지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과목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깨끗해야 지금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방법은 뭘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잖아. 요약집 찾는 거야. 가서. 여기 기본서 있잖아. 찾아 기본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야 문제 지문의 정답이 어디 있는지 가서 뭐 한다 가서 그냥 그렇게 찾아. 무념무상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뭐 공법을 정리한다 뭐 등기법을 정리한다 해가지고 또 강의 듣고 하려면 완전히 짜증날 거야 지금. 무조건 뭐 한다? 찾아. 찾다 보면 그냥 가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오늘 매일 1차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매일. 학교를 하고 민법을 매일 하고 있냔 말이야 내 말은. 안 돼. 매일 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책 한 권 어떻게 다 읽어? 못 읽지. 그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우리 동영했던 거 있잖아요. 그럼 뭐 한 해부를 찾아가지고 그냥 처음과 끝을 왔다 갔다 하라니까. 자꾸 찾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이니까 뭐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근데 얘가 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얘가 뭐가 없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대리권 없으면 1번이지 뭐. 무슨 대리? 여기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 들어가면 유권 대리는 4번이니까 여기 가서 취소하면 안 되고 무권 대리는 여기니까 가서 뭐 하면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능력 취소는 법대 동의 없이 자신의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고 그 두 번째 능력 없는 자가 대리인 자격 들어오게 되면 유권 대리는 유효, 무권 대리는 1번이니까 절대 가서 뭐 하지 말아라. 취소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단 뭐는 있어야 돼? 정신줄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3번 지문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 4번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상대방 기망했죠. 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2번은 응용해 보세요. 착오로 인해서 계약을 했어요. 착오 사실, 중과실 판단은 누구지만 대리인 자신이지만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취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소권자에서요. 이미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대리는. 근데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 거지. 미피피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대리는 본인의 뭐가 있습니다? 수권. 왜? 취소는 누가 하는 거니까?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리는 본인의 뭐가 있어야지? 수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12번 제목이 무슨 대리? 그럼 여기다 숟가락 하나 얹어놓으면 되잖아. 복대리는 여기다가 어디다가? 여기서 을에서 여기다가 하나 밑에 내리 여기다 을 투만 적으면 되잖아요. 복, 반복 됐다고. 여기 가는 게 대리행위야? 복임행위야? 복대리 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행위?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본인 값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하지요? 그러면 요게 가는 게 대리행위지. 그럼 복대리도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에? 그러면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을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행위와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다르죠. 그럼 선임된 복대리는 을을 대리해요? 갑을 대리해요? 그 말장난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16번에 1번 있죠. 16번에 1번 복대리 선임은 대리인 대리행위이다. 기억해. 그러니까 최초의 대리인이 병화가는 것은 대리행위고 을이 을투로 가는 복대리 가는 행위가 복임행위지. 그럼 복대리인도 약정은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장난 놀아나지 마실 것. 다음 17번 갑니다. 17번은 정답이 3번.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죠. 본인 사망, 본사, 대리인 사망, 대사, 대성, 대파는 있어도 대한이 없어요. 안중근 의사께서 대한민국 없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 뭐가 없다고?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근데 뭐는 있다? 성년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예요. 그걸 사성파라고 하죠. 본인은 사망 하나뿐, 대리인은 사성파, 성년 후견 계시는 소멸사유인데 뭐가 없다는 것? 한정 후견이 없다는 것.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